안녕하세요. 예, 채용 트렌드 2022의 저자 윤영돈입니다. 이 책은요, 처음에 채용 담당자를 위한 책이고요. 채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뽑고 있는지 한국에 있다 보면 사실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이 해외의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채용 담당자들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1차 독자고요. 2차 독자는 뭐냐면 당연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채용 담당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1차 독자는 채용 담당자가 1차 독자고요. 2차 독자는 취준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우리가 인사 담당자 중에 이 책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뽑게 되면요. 사실 요번에 여러분들 잡코리아에서도 요번에 조사에 의하면 이 퇴사율이요. MZ 세대가 무려 37.5%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1년 안에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적합성이 안 맞다 보니까 회사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지금 옛날 인재상으로 사람을 뽑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가 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 담당자가 이 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채용을 할 때도 채용에 두 가지의 척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무 적합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집중할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직 적합성을 잘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잘 적응하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내려면 협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조직 적합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이 왔다 직무의 능력은 뛰어나더라도 잘 불협화음이 많으면 결국에 회사에 누를 줄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동안에 사실 채용 비용서부터 교육 비용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조직 적합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취준생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취준생들이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채용 담당자들이나 그리고 취업에 대한 교육자들이 이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취준생만 위해서 많이 책을 썼다면 사실은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본질은 바로 뭡니까?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상황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2022년뿐만이 아니라 23년 계속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이 1년 지났다고 해서 이 책이 뭐 쓸모없는 책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서부터 이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책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을 좀 만났던 사람들이 선생님 작년 책도 봤어요. 재작년 책도 봤어요 라고 하더군요. 지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부분에서 전체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냥 취업에 대한 스킬만 준비하시면 결국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넘치게 자기 마인드셋에서부터
실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더군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말하는 방법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차지한다면 사람들 다 말하는 사람만 뽑죠. 근데 말하는 것보다 우리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채용을 한다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더군요.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그 직무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역할에 적합하고 조직에 사실 어떤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갖고 있는 주 독자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이냐면 하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의 why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how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쓸 것인가,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놓치면 결국 방향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Y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의 핵심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Y에만 놓치게 되면 Y만 빠지게 되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 Y라는 부분이 왜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MZ 세대가 왜 중심이 되고 있고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채용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책 제목에 어떻게 보면 그 부제를 MZ 세대가 바꾸는 채용의 문화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을 읽으실 때 어떤 식으로 읽으시면 좋으냐면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은 직업이 사라지고 직업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작년에 있었던 직업이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실제 사람들을 열어주고 했던 사람이 주차 요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차 요원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무인 주차 요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유들이 자동화의 부분들에서 직업이 사라지고 직업이 없어지는 그 메가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매크로 트렌드라는 거는 뭐냐면 조직의 문화가 바뀝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근무했던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리모트 워크가 더 중요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다 해결했지만 대면 문화가 아닌 비대면 문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문화는 나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본인이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 누가 접촉하려고 하면 다 차단시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오히려 SNS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도 그 도구는 나는 몰라. 그리고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취업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메가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크로 트렌드,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조직의 문화에서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제일 첫 단계가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채용이잖아요. 그 채용의 첫 단추가 잘못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 딥테트 시대다. 딥테트 시대라는 게 바로 처음에 만날 때 정말 딥하게 그 사람을 봐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채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메타버스가 이렇게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대면이 가능하다면 만일에 취업에 관련된 우리가 채용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채용 박람회 가능하면 지금 채용 박람회에 가겠죠. 근데 채용 박람회가 지금 불가능 상태이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 코로나가 이제 물러나더라도 어느 정도 두 가지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종이로 보던 것들이 익숙한 문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그 사람들의 10대나 20대에서부터 그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가요를 들을 때도 내가 10대, 20대에 들었던 가요가 갖고 있는 나의 추억이 있더군요. 그 추억 때문에 사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를 지금 주도하는 사람들은 MZ세대고요. 그들은 디지털을 어렸을 때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오히려 자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왜 수월하다냐면 채용 박람회까지 가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거 하나 보려고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야 대충 갔다 와도 몇 분은 안 걸리고 몇 시간은 안 걸리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내가 지방에 있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도 채용 박람회를 했는데 호주에서 진행하더군요. 근데 해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상 면접을 보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 면접은 한번 만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도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는 없어지고 뭐는 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것도 존재하고 저것도 존재한다 라는 관점에서 다양성의 원리로 사고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유연하게 바라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을 100%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을 했던 크롬볼츠라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내가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는 뭐냐면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운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20%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80%는 다른 사람의 우연성에 통해서 세렌티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직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어떤 측면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갖고 가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옛날에는 내가 한 직장에 있었으니까 이 커리어 사다리를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면 결국에 위에 올라가면 내가 옛날 선배님처럼 롤모델로 해서 내가 올라가면 된다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평생 직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평생 직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직장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점 많아지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업을 창조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지금 보니까 마치 경험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서 여러분들 퍼즐 한번 해보셨던 생각을 해보세요. 퍼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퍼즐이 하나하나 내가 지금 경험의 조각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경험의 조각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커리어 플래닝만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그림을 하겠다. 현실성이 없는 거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지금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보면서 그 경험들의 조각들이 어떻게 큰 빅사이즈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전문 용어로는 바로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터피스라는 말에는 걸작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을 걸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커리어 모자이크를 하셔야 된다, 이제. 내가 우연히 만났던 나의 경험의 조각들이 지금 제가 채용 트렌드라는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분보다 이 부분을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경험들의 조각들이 내가 취업 컨설턴트도 해봤고요. 커리어 코치도 해봤고요. 비즈니스 코치 그리고 지금은 CEO 코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들 다 제 경험의 조각을 던져버리고 나는 CEO 코치만 하겠다 하면 사실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쓸 필요도 없고 채용 트렌드라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경험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소중히 생각하고 이제는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커리어 모자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2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 80%는 결국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내 80%를 잘 만들려면 주변과 어떤 네트워크를 하고 어떤 협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책을 지금 많이 읽고 있는 분들이 특히 취업을 교육하시거나 그리고 커리어 코칭을 하시거나 그리고 채용 담당자인데 내가 학생들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직장인들을 만나서 경력 소개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시적인 안목을 갖지 않고 너무 미시적으로 그들을 코칭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입사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 많은 이론들을 해서 그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중요한 거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요. 열린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닫힌 사고를 하면요. 옛날 걸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것들이 결국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서는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셔야 돼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내 안에서 충실할 때 비로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실하지 않고 결국에 어떤 지속성이 없으면 커리어 모자이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크롬볼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거였더군요. 바로 유연적 사고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반대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본인이 매일 일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다 쪼개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뭉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보면요. 결국에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내가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뭉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속도가 되게 중요해졌냐면 옛날에는 공채다 보니까 1년에 사실 공채가 중요하고 내가 취준생에게는 공채가 중요했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 6개월마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공채가 사라지면서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바뀌더라고요. 상시 채용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채용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이 걸리는 일도 없고요. 지금은 1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떴을 때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준비하다가 그게 떴을 때 약간 수정해서 넣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그때 떴을 때 준비해 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걸 넣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속도가 빠르다 해서 속도에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먼저 예측해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닥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인 스스로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트렌드를 읽으면요. 뭐가 좋으냐면 바로 길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제가 왜 그게 난 개척자구나라는 나의 직업을 창조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배님이나 뭐 이런 선배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영돈아, 새로운 일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일정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저에게 코칭해 주시는 형님도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보면요, 이게 계속 쌓이지가 않습니다. 왜 쌓이지가 않냐면 옛날 사고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옛날 사고로 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고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그것이 융합될 때 익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낡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읽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기존에 있는 지금 변하고 있는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예측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리버스 인터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채용 담당자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다, 면접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고객이 되고 그들이 직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